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3월 19일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발 악재를 받고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는 우리 두 지수의 분위기 어떤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은 다시 또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5% 빠지면서 3043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949선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11%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3만 9천 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62% 빠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40만 원 선 위에서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3.37% 내림세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83만 2천 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1%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1.28% 빠지면서 23만 1천 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6%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1만 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76% 내림세 나타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카카오는 1%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도 1.54%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혼조세로 마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형제는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알테오젠과 카카오게임즈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0.71%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조금 더 좋습니다. 1.15% 오르면서 52,9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약부하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머티리얼즈는 2%대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시젠도 2%에 가까운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JENM은 약부하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1.36%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 있는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장중에 지금도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4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쇼핑 동맹이 큰 몫을 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잘 내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회사인 라인을 야후 재팬과 경영을 통합을 하고요. 또 신세계 그룹과 지분을 맞교환해서 전자상거래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당 가격이 40만 원을 넘어서면서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37조 원까지 좁힌 상태입니다. 이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 결정이 원래는 이번 주 주말에 내려진다고 했는데 2주 연기가 됐습니다. 예비 결정이 연기가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오는 8월 2일로 2주가 미뤄졌습니다. ITC는 예비 결정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만 밝혔는데요. 앞서 두 회사의 영업 비밀 침해 사건을 포함한 ITC의 결정들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두 차례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전장 분석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우한 형제들이 배송 물류 로봇 연구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추진합니다.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사업 고도화를 목표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동안 축적해온 고도화된 로보틱스 기술을 바탕으로 실내외 배송이 가능한 로보틱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요. 또 모빌리티 통합 관리와 제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한 형제들은 이 배민으로 유명한데요.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자사의 고객 주문 시스템과 연동한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존님 대표는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ESG 투자를 확대하고요. 사업 영역을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백신 등 신약 부문으로 확장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들여와서요. 생산한 수소를 산업 발전용 원료와 에너지원 등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포스코는 키스트와 리스트와 함께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대용량으로 추출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해서요. 그린 수소 사업 경쟁력을 높여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따상상을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따상상을 기록하지를 못한 모습인데요. 상장 이틀째를 맞으면서 어제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진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도 물량이 대폭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의 HTS와 MTS가 먹통이 된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어제는 사실 거래량 자체가 87만 주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대폭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펄어비스 캐피탈의 주식 600만 주를 300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취득 방법은 유상증자 신주 취득으로 종속회사의 신규 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식 취득 후에 펄어비스의 펄어비스 캐피탈의 소유 주식 수는 1,400만 주가 되는데요. 지분율은 100%가 됩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사업연도 연결지준 영업이익이 547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7.71%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닉과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위암과 선양 낭성암 단독요법에 이어서 고육종과 연조직 육종에도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HLB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위암과 간암, 대장암, 선양 낭성암 등 외에도 육종과 같은 다양한 암종에 대한 임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리보세라닙의 탁월성 때문에 세계에서 수많은 적응증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셀리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가 코로나19 면역 치료제 임상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개발 중인 내재 면역 제어 항바이러스, 항염증, 코로나19 면역 치료제의 임상 치료 대량 생산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1차 투여량이 400명 정도인데 이 정도 양의 생산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을 했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을 할 줄 알았던 우리 시장 약세를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까지 계속 힘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의 낙폭은 많이 만회해준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0.82%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거래보다 25포인트 이상 빠진 모습인데요. 3040.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장 초반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우리 시장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큰 힘을 내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비슷한 분위기,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대 약세를 보이면서 82,000원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82%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파란불을 켰고요. 네이버도 약보합권에 들었습니다. LG화학은 3.6% 급락세를 연출을 하면서 83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SDI만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셀트리온은 모두 1%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가까운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잘 가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도 강했습니다. 1.29% 강세를 보였고요. 의료 정밀 업종과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음식료품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짚어보시면요. 철강 및 금속과 화학, 전기전자, 제조업, 의약품 업종은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6,028억 원, 기관은 1조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만이 그 물량 받아냈습니다. 1조 6,195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한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시면요. 지난 5거래일 동안 굉장히 계속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보시면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어제 매수로 전환을 하더니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 역시도 어제는 샀다면 오늘은 파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개인은 어제 팔았다면 오늘은 또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또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우리 코스닥 시장인데요. 0.24% 강세를 보이면서 952.1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장 초반에 크게 빠지더니 이내 우상향 곡선을 완만하게 그려내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2.49% 오르면서 53,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알테오젠에서도 1%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나란히 파란불 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못 간 시장이었고요. 펄어비스도 소폭의 약세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지금 CJ E&M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대 강세를 보이면서 15만 9,8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세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CJ는 1.41% 빠졌고요. SK머티리얼즈는 2.55% 내림세 나타내면서 30만 5,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9만 4,3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을 보시면 섬유 의료와 의료 정밀기기, 컴퓨터 서비스, 기타 서비스, 비금속 업종에서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운송장비, 부품, 인터넷 업종은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356억 원, 개인은 50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만이 물량을 샀습니다. 860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외국인은 어제는 팔았다면 오늘은 사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어제 샀다면 오늘 파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개인만이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저와 함께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은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엔젠바이오와 티플렉스입니다. 먼저 엔젠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젠바이오 종가를 보시면요. 1.21%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6,3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는 200원 정도 빠진 시점에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엔젠바이오는 NGS를 기반으로 한 정밀 진단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고형암과 혈액암, 골수 이식 등 고위험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제와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밀 진단 제품들을 상용화해서요. 국내외 대형 병원에 판매하고 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결핵과 바이러스 등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도 한국결핵연구소와 대학병원과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을 해서 개발과 상용화를 진행 중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낙폭 과대 위치, 공모가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과 함께 상승 모멘텀이 예상되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티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는 오늘 강보합거래 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 꼬리는 짧게 달고 있고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모양새입니다. 종가는 0.37% 오르면서 4,07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 티플렉스는 1991년 12월 13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9년 4월 2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과 제조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기계와 선박, 플란트, 반도체 등 전방 산업에 필요한 부품 소재를 공급을 합니다. 이 티플렉스는 티타늄과 니켈 합금 사업에도 진출을 해서 석유화학과 LNG, 담수화 설비 플란트 등의 산업용 소재를 공급을 합니다. 티플렉스의 스테인리스 강은 공해 물질을 생활 환경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인데요. 히토류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정배우 눌림목 구간인데요.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유망한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빨간불을 모두 켜내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